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한 식사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준비한 건강 레시피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강 레시피는요. 많이들 드십니다. 바로 육개장입니다. 이 육개장에 대한 레시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료가 좀 필요한데요. 나물과 소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나물은 숙주는 미리 좀 데쳐놓고요. 고사리도 미리 좀 삶아둡니다. 그리고 이 소고기는 양념을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은데요.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국간장, 다진 마늘,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소고기를 양념을 한 다음에 멸치를 육수를 낸 다음에 이 소고기를 같이 끓여줍니다. 센 불에서 한 3분 정도 끓이다가 여기에 아까 준비한 숙주와 고사리 그리고 대파, 무, 느타리 버섯 등을 함께 넣고 한 1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맛있는 육개장이 완성이 됩니다. 네, 육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육개장, 예전에는 고기가 정말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기와 나물이 들어간 육개장이 서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인수 원장님. 네. 육개장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양식으로 우리나라의 보신탕과 삼계탕과 더불어 3대 보양식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옛 선조들은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소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이제 농경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됐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게를 사용해가지고 원래는 게장이라고 원래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게고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게에 대한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소고기와 닭고기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육개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개장은 원래는 서민 음식은 아니었고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이제 양반들만 때가 되거나 아니면 삼복더위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나 해방이 될 때 이제 경부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수가 완만하게 된 때 대구에서 대구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구탕과 따로국밥이 이제 서울로 옮겨와서 그것이 육개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육개장은 보통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해열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갈증 해소와 그다음에 몸에 있는 열기를 식혀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나 대포는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에 있는 냉기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옛날에부터 이제 값싸고 밑반찬 없이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더 친근한 음식으로 발전해온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요. 그 육개장이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잖아요. 근데 보양 음식에 육개장 외에 다른 음식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능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임창락 원장님. 네, 보양 음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계절별로 정리해보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니까 봄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떠오르는 고기류라든가 이런 육류보다는 어떤 봄나물 계통, 더덕이라든가 두릅 이런 것들이 이제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고 해산물 중에서는 쭈꾸미 정도가 이제 보양식으로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황사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대기 상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지가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폐 평소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중에서도 더덕을 이용한 요리를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양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계절이죠. 땀도 많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삼계탕이라든가 혹은 장어라든가 이런 고단백, 고칼로리의 영양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생맥산이라고 인삼과 맹문동, 오미자 그렇게 세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그런 생맥산 계열들을 차처럼 계속 꾸준하게 복약을 해주시면은 땀을 많이 흘릴 때나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추어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추자가 이제 가을 추자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미꾸라지 추자인데 추어탕이 가을이 되면 미꾸라지가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때문에 영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드시면 아주 너끈히 가을을 나실 수가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따뜻한 음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 곰탕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각광받고 있죠. 매생이 같은 특히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끓여놔도 김이 잘 안 날 정도로
열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생이로 국을 끓여서 드신다면은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양식들을 다 살펴보면 굉장히 고칼로리나 아니면은 고열량의 그 고단백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량을 드신다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언제나 과유불급인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가장 좋은 보양식은 사실 제철에 나오는 제철 음식들로 균형 잡힌 식단을 꾸미는 것이 가장 좋은 보양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좋은 식단 구성하셔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맛있는 음식들을 전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레시피 육개장이잖아요. 이 육개장에서 주인공은 또 소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상원 원장님, 이 소고기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또 잘 맞는 체질과 피해야 할 체질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육개장에 이제 대표적으로 국물을 내는 재료 자체가 이제 소고기죠. 그리고 소고기를 이렇게 뭐 찢어가지고 육개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소고기는 동의보감에 이제 우육이라고 해서 성질 자체가 평하거나 조금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기를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전에는 아까 우리 김인수 원장님 말씀처럼 소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전 문헌상에서 소고기에 대한 그런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제 그 우리 피로를 많이 좀 타고 또 원기가 부족한 분들한테,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소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특별히 피해야 될 체질은 없고 뭐 소음인이나 소양인이나 태음인들한테 대부분 다 잘 맞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원기를 보강하는 작용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면 우리 성장기 아이들은 이 성인들에 비해서 키가 클 수 있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어른의 한 3배 정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갖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탄수화물과 밀가루 음식을 좀 덜 드시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소고기를 이용한 어떤 음식들, 특히 이제 뭐 이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기 때문에 봄에 좀 피로하고 나른하신 분들은 이 얼큰한 육개장을 드시면서 땀을 좀 조금씩 흘리시면서 영양을 보충하시면은 봄 피로를 갖다가 극복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네, 육개장은 지금 계절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요. 육개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에 따른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동수 원장님. 그 육개장은 그 궁합이 참 좋은 음식인데요. 일단 육개장에 들어가는 이제 소고기는 이제 양지하고 사태를 사용을 합니다. 양지하고 사태는 이제 특성이 그쪽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고요. 대신에 이제 뭐 그 결합 조직이 많기 때문에 고기가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거리로 사용을 하고요. 고기가 질긴 때문인지 이제 가격이 등심이나 안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떤 보양식으로 그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소고기의 단점이 그 100g당 190칼로리 정도 될 정도로 열량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육개장에는 숙주나물이나 고사리, 느타리버섯, 이제 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가 이제 소화 효소를 이제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장에 어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도 부담 없이 육개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물들 같은 숙주나물이나 고사리 같은 경우도 칼로리는 적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소고기 자체가 칼로리가 높아서 다른 게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많이 드셔도 체중 증가나 이런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옛날부터 서민뿐만 아니라 양반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봄날에 따뜻하고 얼큰한 육개장을 집에서 한번 끓여서 체력도 보강하시고 떨어진 입맛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